우리나라 무역이 1년 넘게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이달에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예전만큼 큰 호재는 아닐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입니다. 네, 보통 10일까지 10일 단위로 수출이 집계가 되죠. 이달 초까지 우리나라 무역 성적표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140억 2,7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보다 8.6%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40% 급감한 영향이 크고요. 또 무선통신기기가 39%, 석유 제품 수출도 20%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30% 이상 줄었고 베트남도 32% 줄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 수출은 1년 전보다 32%, 15% 늘었습니다. 수입액은 1년 전보다 7.3% 줄어든 174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이 줄긴 했지만 수출은 더 많이 줄면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 수지는 34억 1,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면 14개월 연속 무역 적자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부진에 중국 부진 이 두 가지 축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데 중국 수출이 풀려도 기대만큼 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죠.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과거처럼 중국이 우리 경제에 빠르게 반등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경제 회복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중국에 대한 수출 부진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에 대해 적자로 굳어질 추세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흑자를 보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연입니다.